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풋옵션에 대해서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한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자, 보시면은 2024년 3월 8일에 발행했던 38회차 전환사채고요. 자, 풋옵션이 이렇게 행사들이 됐습니다. 자, 총 행사 금액은 366억 5천만 원이고요. 행사 비율은 38회차 전환사채 중에서 61%나 됩니다. 자, 절반이 넘어가죠. 자, 금액으로 이렇게 366억이고 조기 상환일은 9월 8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9월 8일까지 회사는 원금 상환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현금을 준비해야 되죠. 현금 자금이 좀 필요해진 겁니다. 자, 이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단기간 내에 주당 수익, 전환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주당 수익을 뽑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풋옵션을 행사한 거니까요. 자, 이게 기업의 전망이 밝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이미 38회차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1년 5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HLB의 폭등은 또 뭐 단기간이 될지 장기간이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예측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풋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기업에서 현금 지출이 생기는 건데 11일 날 공식 블로그 공지를 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풋옵션 366억 5천만 원이 행사가 되었고 이걸 우려하는 주주들이 계시는데 풋옵션 상황과 관계없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금과 대책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정보에 앞서 있을 투자자들이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풋옵션을 행사하는 자체가 혹시 FDA 승인 과정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그리고 이제 풋옵션에 대한 금액 지출이 동반되는데 이 금액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이 두 가지죠. 자, 근데 기업에서 공지한 내용을 보면 전환사채 투자들이 풋옵션을 행사한다고 해서 재료에 차질이 생긴 것이 아니고 현금을 창출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같은 것을 하지 않겠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 이전에 주총에서 질의응답 시간에도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계획이 있냐는 물음에 진영호 회장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계획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기도 하고 이번에도 아예 유증 가능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은 추가적인 뭐 전환사채나 아니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자금을 창출하겠죠. 그렇게 되면 풋옵션이라는 리스크가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돌려막기긴 한데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내 주당 가치가 희석될 일이 1, 2년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는 엑시트하면 기업은 채권에 대한 돈을 메꿨고 신주 상장으로 인한 오버행 리스크는 피해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최근 이런 하락들이 풋옵션 때문에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대책이 있고 풋옵션에 대한 자금 조달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전환사채라는 요 리스크 자체가 최소한 1년이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세 박스권 내로 다시 재진입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간암 치료제에 대해서 FDA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죠. 말 그대로 FDA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2차 CRL 이후로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에 초점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하락이 왜 나왔을까? 어디까지 내려갈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기대감 일정이 나왔고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이면 문제가 상당히 큰데요. 기대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실망감만 현재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이 모양 이 꼴이어도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 모양 요 꼴에 거래가 크게 동반된 것도 아니고요. 이런 데처럼 누군가 엑시트한 것도 아닙니다. 주된 주체가 엑시트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환자들에 오염된 이것 사용한 병원 96명이 사망했다. 보시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펜타닐 사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어떤 문제가 많은 치료제가
있던 모양인데 오염된 펜타닐 약품은 제약회사 HLB 파르마그룹이 제조해서 아르헨티나 전역 약 200여 개의 병원과 보건소에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 HLB가 들어가니까 좀 불안해하시는 주주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도 블로그에서 좀 해명을 했죠. HLB 파르마그룹과 HLB 그룹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HLB 파르마그룹은 HLB 그룹과 무관한 별개의 회사입니다. 끝. 볼 것도 없죠. 다른 회사랍니다. 계열사 아니래요. 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만약에 HLB 파르마의 펜타닐 사건이 주가에 악영향을 주었다면 그 하락분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채워넣게 됩니다. 자, 근데 HLB가 지금 너무 소식이 없습니다. 소식이 없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도 들고 여러 부정적인 소리들이 많이 들리죠. 자, 최악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CRL을 또 받았을 경우입니다. 자, 이건 진짜 안 되죠. 물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자, 이전에 CRL을 받고 1년 전에 CRL을 받고 공시를 늦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공정공시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때 거래소가 뭐라고 했냐면 포괄 공시 대상 아니라 공시 의무가 없었다. 존속회사 그리고 CRL은 포괄 공시에 의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리보세라닙 자체가 HLB 종속회사인 엘라바 테라퓨틱스에서 발생하는 일이고, 이제 거래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포괄주의 규정은 종속회사에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CRL 결과를 받았더라도 HLB가 CRL을 공시할 의무는 없다라는 겁니다. 좀 어이가 없죠.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뭐 이미 HLB가 CRL을 받았을 수 있다. 그래서 투자들의 풋옵션이 나왔다라는 소리가 좀 들리는데, 뭐 그렇다기에는 여기 남은 39%의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같은 정보를 취했을 텐데 가만히 있는 것이 납득이 안 되죠. 자, 아무튼 근데 우리는 공시하지 않은 정보는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럼 뭘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알아볼 수 있을까 하면은 투자입니다. 투자. 자, 9월 8일 풋옵션 조기 상환 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HLB는 지금 자금을 어디선가 뽑아야 됩니다. 그죠? 자, 이때 전환사채나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는지를 보면 그래도 가능성을 잃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돈을 빌려주는 주체는 수익성을 보고 빌려주겠죠. 당연하게도. 뭐 예를 들어서 돈도 못 갚을 백수 친구놈이 뭐 한 8천만 원을 빌려달래요. 빌려줄 수 있습니까? 없죠. 때려 죽여도 없죠. 자, 근데 얘가 몇 달 뒤 혹은 1년 뒤에 10억이 생기는 놈이에요. 이자 얹어서 갚겠대. 차용증을 쓰겠대. 그러면 어떻습니까? 빌려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네가 자금 조달을 받는 자체가 비전이 있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는 자체가 주식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계산이 끝나야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HLB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앞선 정보를 토대로 자금 조달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만약에 CRL을 받았는데 우리 CRL 받았지만 내년에 꼭 성공시킬 거다. 리보사라님 성공한다. 투자해라. 이러면 CR도 안 맥히겠죠. 그래서 9월 8일에 이 풋옵션 조기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될 텐데 그 자금을 뭘로 끌어왔느냐, 어디서 끌어왔느냐, 그것을 좀 지켜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지에서 자금과 대책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 좀 자신감을 내보였고요. 신약 승인은 결국 시간의 문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더 가깝게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 얘네는 자꾸 시간 문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시간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게 항소제약에서 620억이었나요? 690억이었나요? 아무튼 지멘스 MES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이 아니라 이 시스템으로 교체를 했죠. 이것은 CMC 문제 대응 방안이었던 거죠. 자, 근데 이게 시스템 하나 뚝딱 교체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결국 데이터가 쌓여야 됩니다. 이 데이터가 쌓여야 하기 때문에 FDA는 일정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요구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일정 기간. 그 기간간의 데이터가 쌓이기를 현재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꾸 시간 문제다 라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지멘스 MES 시스템은 FDA에서 신뢰하는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항서제약은 작년에 FDA 감독관 출신을 영입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이 내용의 신뢰도를 올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클래스 1, 클래스 2 여부 있죠. 자, 이거 좀 길어지긴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클래스 2가 나와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자, 보시면 요 리라푸그라티닙 있죠. 자, 이 리라푸그라티닙의 첫 번째 타깃인 담간암 NDA, 요게 보수적으로 봤을 때 내년 1월에 진행이 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6개월이면 2월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리라푸그라티닙이랑 간암 치료제랑 제로 송출 시점이 같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그럼 더 폭발적인 상승, 더 강력한 매수세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 물론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땐 클래스 1이 더 가능성이 높고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클래스 2가 나오더라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클래스 2가 나오면 단기간은 당연히 주가가 좀 빠지고 매수세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만, 결국 재료 송출 시점이 오면 하락했던 것만큼 더 압도적인 상승세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 객관적으로 주가 자리는 당연히 좋진 않으나 뭐 여태까지와 다르지 않게 일단은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요. 자, 차트에서 지켜봐야 될 것은 이제 요 박스권 내로 다시 재진입을 하는가 좀 지켜봐야 됐고, 재진입 시도가 있는가를 먼저 보고 이후에 재진입 하는가를 좀 지켜봐야겠고, 요 박스권 하단에 처음에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 분봉에서 거래가 얼마나 동반되느냐를 보면서 주도 주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차트 외적으로는 이제 9월 8일 풋옵션 행사에 의한 자금을 어디서 끌어오는지, 투자를 받는지, 그러니까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나 뭐 어쨌거나 자금 조달을 받으면, 투자를 받으면 공시가 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시가 뜨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것 중 하나인데 HLB와 항서제약이 서두르지 않고 타입 A 미팅을 먼저 요청한 이유가 확실한 승인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자, 진양권이 사기꾼이고 리보세라닙으로 해먹을 만큼 해먹었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임상 3상에 성공한 치료제가 사기일 수는 없습니다. 업계에서도 간암 치료제의 효과와 안전성이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CMC 문제만 완벽하게 해결해낸다면 승인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언급했던 정보들에 대한 디테일 텔레그램 방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CRL을 받은 기업들 중에서 CMC 문제를 지적받은 기업들, 그리고 요 내용, 요걸 찾고 있거든요. 이게 정리가 되면 텔레그램 방에서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나오는 공시들에 대한 해석도 말씀드릴 거고, 차트에서는 이제 박스권 하단을 부딪히게 되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세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링크가 기재되어 있고요.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리고요. HLB 개별 종목 대응 이외에도 이제 추천 종목 언급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면 추천 종목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검색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종류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뭘 적용하셔야 할지 헷갈리시던데 제가 좀 쓸모 있는 것들만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만능은 아니고요. 쓸데없는 방대한 정보들을 제외하고 봐야 될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추려놓은 검색기입니다.
자, 추천 종목의 수익은 뭐 20%다, 30%다, 뭐 100%다, 200%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률 아닙니다. 하루에 뭐 2에서 3%, 3에서 5%, 잘나면 뭐 10%, 아주 운이 좋으면 30%도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이고, 뭐 당연히 매번 수익 종목인 것도 아닙니다. 손실일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자, 그러나 방망이 짧게 주고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가져가고요. 이렇게 리스크 적은 종목으로 매매 연습을 하시면서 소소하게 용돈 챙기는 목적이 더 큽니다. 당연히 무료 추천 주니까 부담 없이 지켜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HLB에 대한 차트 그리고 뉴스 등의 자료를 더 수집하고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서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